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8월 23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또 마감했습니다. 요 근래 계속 혼조세 마감을 보이고 있는데요. 나스닥은 그래도 강세고 다우만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있습니다.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은 무디스가 지난번에 은행 신용 등급을 일부 강등했죠. 그거를 따라서 S&P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서 다섯 곳의 은행을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. 그게 이제 은행주들을 좀 끌어내린 상태죠. 이거는 사실은 예측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.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무디스나 S&P 둘 중에 한 곳에서 그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되면 다른 한쪽에 키높이를 맞추기를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키높이 맞추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재탕이 된 거죠. 재탕이 돼서 악재로 작용했고 그게 이제 미국 은행주들을 좀 하락을 시켰고 그것이 이제 다우 지수를 흔들었다.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. 이번에 강등된 은행들은 코메리카, 키코프, 뭐 지난번에 뱅크코프 뭐 이런 회사들이 은행들입니다.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은 악재에 민감한 상황이 된 것 같다.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소매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. 소매기업 실적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메이시스죠. 백화점업체. 분기 순손실이 나와서 주가가 14% 하락합니다. 시장 하락 영향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. 오늘 밤 미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하나 있죠. 엔비디아. 장 마감 후에 나오는데요. 어저께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, HSBC에서 목표 주가를 780불까지 올리면서 약 8%까지 끌어올렸던 이 엔비디아가 오늘은 한 2%가 밀렸어요. 이번에 실적 발표가 발표되는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. 엔비디아가 올해만 해도 220%가 올랐는데 연말까지 앞으로 한 80%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남아있는 상태라 엔비디아가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.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10년물 국채금리가 4.32%로 소폭 내려왔습니다. 원래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압력을 받는데요. 지금 다우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어저께 중국 증시가 막판에 플러스로 마감했죠. 근데 이 중국 증시 영향이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유럽 쪽에는 줬고 미국 쪽에 영향을 못 준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. 상하이하고 항생이 사실은 올해 최저치 하락을 했어요. 최저치 하락을 했고 그게 이제 경기 시장에 영향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뭐 미국과의 반도체 분쟁 뭐 이런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일 연속으로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. 그래도 역시 미국과 중국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미국에서 이런 부양책 나오면 시장은 난리가 나죠. 근데 중국은 일시적인 현상 뭐 이렇게 또 보입니다. 그래서 중국이 더 부양책이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죠.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최고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 혼조세가 모습이 계속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 시장은 나스닥 0.06% 상승, 다우 0.5% 하락인데요. 다우는 뭐 주가를 하락시켰지만 60일선 일단 이탈을 했죠. 3일 만에 60일선을 이탈을 했네요. 60일 이탈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틀 동안 하방 경직성이 생겼던 자리, 그 자리, 요 아래꼴에 생긴 부분이죠. 그 부분을 깨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. 원래 이런 식으로 양으로 뚫지는 않죠.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는데 향후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. 나스닥은 오늘도 일단 올랐죠. 장중한 때 플러스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0.7% 정도 상승했다가 소폭 밀리면서 끝나는 밀렸고 종가상으로는 플러스로 마감한 그런 상황이었고요.
장중에 소폭 밀린 것은 마이너스 0.1% 정도 밀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이제 뜬금없이 미국장에서 중국 얘기를 했는데요. 사실 중국이 어저께 올랐었거든요. 어제 중국이 오르면서 이 독일하고 이 프랑스 이런 나라를 다 끌어올렸었어요. 어저께요. 근데 이 중국이 언제 올랐냐면 우나라장이 끝나기 한 15분 20분 전, 그러니까 우나라 반영된 거는요. 그러니까 한 2, 30분 정도 시간차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2시 한 30분부터 올라온 것 같아요. 중국은요. 그래서 홍콩은 0.2%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1.7%까지 그냥 확 날아갔다가 이렇게 끝난 거고요. 중국은 마이너스 0.6%까지 빠졌다 올라왔어요. 아마도 그 자구책이라든가 법개원, 커츄리 가든 뭐 자구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나 0.1% 한 거,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미국에는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. 어쨌든 우리나라는 중국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. 어제 중국이 밀리면서 국내장 상승분을 다 반납했고 중국이 올라오면서 일부 회복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. 요즘 거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의 흐름에 의해서 시작은 약세라 시작해도 중국의 흐름에 따라서 약세가 강화되느냐 또 아니면 반대로 올라오느냐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일 금통이 있습니다. 금통이 시장 관심은 동결 쪽으로 기울어 있죠. 5번 연속 동결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.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는 2% 정도의 그 금리 차가 있는 상황인데요. 우리나라는 사실 금리 인상을 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죠. 아시겠지만 가계부채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그렇게 뛰어나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. 수출도 약간 뭐 적자가 날 때도 있고 불황이 흑자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 속에서 본다면 이제 금통위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되죠. 근데 어저께 보니까 이창용 한은총의 총재는 9월 연준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뭐 9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도 금리 인상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 해서 원달러에 더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경기에 좀 영향을 더 미칠 건지 그걸 의미하는 건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9월에 포인트를 맞추고 보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준이 지금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36% 정도 되죠. 현재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3% 찍고서 올라온 상태라서 9월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따른 한국은행 다음 금통위가 중요하겠죠. 이번 금통위까지는 아마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. 다음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는 좀 더 두고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코스피가 수급 부조 속에 2,500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 코스피 수급이 없어요. 프로그램 매수 매도만 있고 현실적인 수급 매수 매도는 진짜 제한됩니다.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시장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아까 그 수급에서 기관들의 매도를 많이 하다가 어제 그제부터는 조금 갑자기 소강 상태가 됐어요. 소강 상태가 됐는데 향후 시장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. 어제 사실은 이게 내려갈 때 팔 게 아니라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데 거꾸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기관들의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코스피 차트를 조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코스피 차트는요.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양은 뚫고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. 미국과 차트의 키로별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어떤 모습을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방 경직성을 여기서 확보를 한 것이라면 오늘도 2,500 싸움을 더 계속 진행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하방 경직성 확보 못한 상태라면 하방 경직성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또 밑으로 더 흘릴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수급에서 기관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 있습니다. 기관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 방향성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